안녕하세요. 저는 44살 과천에 사는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 요즘이지만 마음의 정리도 필요할 겸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사연으로 올려보려 해요. 5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에게 운명같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동갑내기 남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히는 정도였는데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운명처럼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1시간 동안 같은 곳에 있었던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남자는 치과를 운영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며 사랑이든 일이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항상 바쁘다며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는 듯 보였어요. 캠핑과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점점 호감을 느껴 사랑에 빠지면서 저희는 뜨거운 냄비처럼 금방 서로에게 빠졌죠. 그리고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건물로 같이 출근을 하며 주말에는 함께 취미를 즐기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권태기라는 것을 느껴본 적 없이 9개월 정도 연인 사이를 유지해 오다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파리로 다녀왔었는데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이 끝나자 마지막 날 밤에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 끝까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자신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도대체 뭐길래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이 많아 보여?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실은 내가 딱 한 가지 은정이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실은 나 이혼했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했었다는 거야. 뭐? 결혼을 했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언제 했는데? 누구랑? 혹시 아이도 있니? 아이도 없고 그 여자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사고로 떠났어. 결혼 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고 서로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거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을 혼자 지내다 정말 운명처럼 은정이 널 만난 거야. 결혼한 적이 한 번 있고 이혼했다고 말하려 했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겁이 나서 지금은 많이 지난 이야기고 말 안 해도 그만이지만 우리 이제 부부가 됐잖아. 내 과거 숨기고 싶지 않아서 너한테 떳떳하고 싶었거든. 남편의 이런 말에 차마 과거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난 일이었고 이미 전 부인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했으니 마음을 놓았네요. 저에게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준 남편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며칠 쉬다 다시 일을 나가며 남편 역시 치과 운영을 하며 서로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네요. 외동이었던 남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사람의 사이는 그렇게 가까운 모자 사이가 아닌 듯 했어요. 남편의 성격이 살갑지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시모에게 덤덤한 태도의 남편이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주말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하나뿐인 며느리였기 때문에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맞는 시모의 첫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하루가 다 지나서야 그 사실을 남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면서 다음날 아침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다 이해해 준다며 전화 한 통만 드리라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네요.
시모는 집에 계셨는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들고 간 꽃다발을 드리자 시모는 예상치 못한 행동과 말로 저를 당황하게 했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일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 생신도 못 챙겨드렸네요. 저한테 화 많이 나셨죠? 그렇다고 회사도 안 가고 아침부터 여기로 온 거야? 그냥 퇴근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될 것을. 뭐하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 내가 뭐라고? 아침은 먹었니? 그만 울상 짓고 우리 아침이나 먹자. 그럼 제가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오늘 저 일도 안 하는데 어머니, 간만에 저랑 나가서 드실래요? 쇼핑도 하고 오늘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그리고 저한테 화 안 나세요? 며느리가 생일도 잊어버린 채 몰랐는데. 그나저나 민건 씨가 말 안 해줬으면 저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민건 씨 연락은 받으셨죠? 가끔 해. 그리고 생일이 무슨 유세니? 그냥 얼굴 보여주고 너희들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지. 시모는 항상 저희들을 배려하면서 보고 싶은 내색도 잘 안 하시고 먼저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네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시모가 있냐면서 부럽다며 시집 잘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간섭 없는 시모가 부담이 없을 때도 있지만 시부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여생을 보내시는 시모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를 살뜰하게 챙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로 가끔 다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시모의 건강검진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옆에 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점심시간에 맞춰 어머니랑 병원에 같이 가보라 했는데 안 가겠다며 바쁘다는 거예요. 남편이 원장이지만 다른 선생님도 있었던 날이라 충분히 시간을 뺄 수도 있는데 자꾸 핑계들을 늘어놓길래 화가 나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머님이잖아. 나이 많으신 분 혼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 내가 갈 수 있으면 당신 이렇게 귀찮게 안 하지.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번에 시간을 못 내니까 당신이라도 가보라는 거잖아. 내 부모야? 당신 부모인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해?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혼자서도 잘하고 건강검진 한두 번 해? 다른 아내들은 남편이 시어머니 챙기는 거 싫어한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됐다잖아. 그냥 당신도 엄마한테 신경 꺼. 나 바쁘니까 끊고 집에서 이야기해. 남편과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저도 시댁에 간섭 안 하고 저희 부부 생활만 신경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됐고 남편의 어머님이신데 걱정이 됐어요. 또 시부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 그저 시모가 안쓰러웠네요. 남편은 저보고 유난이라 하지만 시모는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로 부쩍 야이시면서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니 더 걱정이 많았어요. 시모의 성격상 저희가 서운하게 해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웃으시면서 넘어가셔서 그 모습도 너무 죄송했죠. 차라리 저희가 잘못이 있으면 화라도 내시지 항상 본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이야기하셔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은 잘 받고 오셨냐며 안부차 인사를 드리며 오랜 통화 시간 끝에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신기했는지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은 엄마랑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나 봐.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통화를 10분이 넘게 해. 코드가 잘 맞아? 당신 아들 맞아?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맞장구 치는 거잖아. 오늘 건강검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거 몇 마디 들어드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 생각 좀 해. 가만 보면 나한테 다 맡기는 것 같아. 당신 엄마잖아. 효도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남같이 대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니, 우리 아버지랑 재혼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엄마이고 나랑 완전 남이라고. 내가 30살에 전 부인 만나고 이혼해서 몇 년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 엄마는 나 대학교 다닐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엄마 돌아가시고 참 오래 잘 버티셨는데 결국 재혼하시더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어머니 대접해드렸는데 이제 뭐하러 그래? 그냥 덤덤해지던데. 당신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나오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모에 대해서 왜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은 더 나아가 시모가 시부의 재산을 보고 들어온 거라면서 나중에는 어머니라 부르던 호칭이 그 여자로 바뀌면서 말하기도 했네요. 그동안 저에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시모에 대한 예의를 차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게 됐으니 남편도 잘 됐다면서 더 이상 가식을 안 떨어도 된다며 저에게 시모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조금 무례하다고까지 여겨졌습니다. 점점 남편은 시모를 무시했고 명절에 찾아뵙지 않고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마저 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을 설득해서 명절날 혼자 계신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시모는 정성스레 음식을 해놓으신 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안 왔으면 정말 서운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따라온 티를 냈는데 정말 그 순간은 한없이 철이 없는 남자로 보이더군요. 남편이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사용하셨던 서재에 들어가자 저는 어머니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며 어머니 일손을 도와드렸네요. 그런데 갑자기 서재 방문이 확 열리면서 남편이 화를 내며 나오는데 저와 시모는 음식장만을 하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서재에 아버지 책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책 다 치웠어요? 누구 허락 받고 다 치운 거예요? 책이 쌓여있기만 하니까 먼지도 많고 언제까지 서재를 창고처럼 쓸 수 없잖니.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나도 혼자 해먹었다. 네 짐은 한쪽에 빼놨어. 이참에 네가 버릴 건 놓고 가고 신혼집에 챙겨갈 거 있음 챙겨가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뭔데 아버지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시냐고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발 그 가식 좀 떨지 마세요. 친척분들한테나 이 사람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그동안 아버지 재산으로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염치가 있으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마당에 우리 서로 남 아닌가? 여보, 어머니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모처럼 집에 왔는데 꼭 이래야 해? 그동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지? 그래도 10년을 네 엄마로 살아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재산 탐낸다는 말이니? 아들 딸린 집안에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와서 나도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10년을 보냈어. 이제 와서 내 뜻대로 집안 정리 좀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해서는 집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아 놓고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민건이 너는 자꾸 우리가 남이라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가족이고 나는 네 엄마다. 항상 네 눈치만 봐왔는데 이제 나도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려고. 며느리랑 아들한테 대접받고 살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한테 눈치 받으며 사니?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최근에 변호사 만나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다고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보상 받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이 집에 있는 아버지 흔적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다른 집으로 가시게 하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남편은 유독 어릴 적 친어머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10년간 살면서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서만 엄마 대접을 해줬지 항상 자신한테 삐딱하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고 했네요. 남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시모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지금도 역시나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은지 남편은 아직까지 시모에게 모질게 대하더군요. 남편을 달래서 저녁까지 먹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조심스럽게 시모가 왜 그렇게 싫은지 물어봤죠. 남편의 이야기는 달랐는데 도대체 누구의 입장이 맞는 건지 혼돈스러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야?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아버님 재혼하실 때 이미 당신은 다 큰 성인이었잖아. 그리고 그때는 전 부인이랑 이혼했을 때고 나로서는 당신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단지 아버님과 재혼한 새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거야? 홀로 계신 어머님이 안쓰럽잖아.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그 얼굴에 속으면 안 돼. 나 전부인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하신다면서 지금의 새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야. 이미 법적으로 할 건 다 해놨더라고. 식은 안 올리고 우리 집에 와서 산다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나도 다 컸고 성인이고 남자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는데 새엄마 말에 무조건 따르는 아버지를 보니까 참을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따로 나가 살던 집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겠다니까 나 몰래 새엄마가 아버지한테 엄청 반대했더라고. 집에 들르겠다는 이야기 없이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나랑 같이 한 집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더라. 어느 자식이 그 모습 보고 좋아하겠어? 아무리 이해하고 생각하려 해도 용서가 안 돼. 겉으로는 나한테 가족이니 아들이니 그러는데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 너무 믿지 마. 지금 아버지 재산이 다 그 여자한테 가 있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어차피 세상 떠나면 아버지 재산 다 내가 받게 돼 있어.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성의만 가끔 표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어디까지나 당신 어머니인 건데 나라도 잘 챙겨드려야 나중에 우리 원망 안 하시지 않을까? 당신도 그때 일을 잊고 잘 지내봐봐. 오해는 서로 풀고 말이야. 나는 어머님 좋던데. 남편은 시모에게 성의만 표하며 살자고 했지만 중간에서 낀 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홀로 계시는 시모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시모에게 더욱 대면대면했으며 그런 남편 대신 저는 주말에 가끔 시모를 뵈러 혼자 시댁에 가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공원 산책을 같이 나갔는데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에게 대하는 시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을 듣자 머리가 혼란스러웠네요. 은정이 덕에 요즘 사는 게 재밌다. 너는 민건이랑 별일 없니? 민건이랑 내 사이가 안 좋아서 네가 힘들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민건 씨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민건 씨가 빨리 화 풀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신 제가 이렇게 딸 노릇 잘할게요. 어쩜 이렇게 반듯한 색시를 구해왔을까? 은정이 너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민건이 전 부인도 아주 심성이 착했다고 하더구나. 민건이 아빠 만나서 재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네 시아버지한테만 들은 게 전부지만 전 부인이 참 예의도 바르고 어른들 잘 챙기며 반듯했대. 나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은정이 너처럼 착해 보였어. 너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부인도 그렇게 착하고 예뻤다는 거야. 은정이 너처럼. 그런데 그렇게 착한 아이를 민건이 때문에 세상 떠나 보냈으니 지 성격에 못 이겨서 그런 거야. 누굴 탓해? 어머니, 뭐라 그러셨어요? 민건 씨가 전 부인을 떠나보내게 했다니요? 저한테는 사고당해서 그런 거라 해서 당연히 교통사고겠구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혹시 민건 씨가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더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럼 다음에 민건이한테 물어보렴. 내가 괜히 말해서 또 민건이 화낼라. 그리고 은정이 너는 민건이를 얼마나 믿니? 너희가 짧은 시간에 만나서 결혼을 한다길래 처음에 나는 결혼을 말리고 싶더구나.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겠다 하니 걱정이 앞섰어.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라 마라 할 처지가 아니잖니. 그동안은 민건이 눈치 보느라 조용히 지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시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에 대한 말을 안 듣고 살았으면 모를까. 이미 들어버린 상황에 민건 씨와 정부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쌓이게 되더군요. 저에게 민건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었죠. 가뜩이나 시모와 관계가 안 좋은 남편인데 여기에 기름만 더 붓는 꼴이 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번번이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2주 정도 있다 와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기분 좋게 다녀오라는 말이 안 나왔죠. 하지만 일 때문에 간다며 본인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거라길래 더 이상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네요. 남편이 출장 준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낼 때쯤 하루는 남편의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이길래 때마침 저도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날이어서 함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남편 몰래 치과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말하지 않고 놀래켜 주려 했던 건데 그날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야 말았고 치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 보석이 우리가 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오는 희귀 보석이래요. 이 보석 구해줄 거죠? 당연하지. 내가 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구하러 가는 거야. 학교 출장은 안 가도 그만이야. 역시 우리 원장님이 최고라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이 사실 알아요? 그
그 먼 나라까지 출장 가는 걸 믿어요? 출장을 가는 건 맞지만 2주나 있다가 오는 걸 믿나 걱정됐어요. 나도 따라가는 거 알면 기겁하겠다. 그쵸? 괜찮아. 착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도 몇 달 안 가더라. 역시 나는 당신같이 통통 튀는 여자가 좋아. 우리 마누라는 일하고 어머니밖에 몰라. 착해 빠져서는 어차피 새엄마라 내 엄마도 아니어서 챙길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진심으로 대하더라니까. 나야 잘 됐지. 아예 안 보고 살까 했는데 마누라가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재산 물려받는 것도 남들 눈에 이상하게 안 보일 테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꼬셨는지. 아버지 유서에서 재산 모두를 그 여자한테 준다고 남겼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볼 참이었는데 덕분에 내가 판강제로 효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어머님한테 잘하는 게 원장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사모님이 어머님한테 잘하게 내버려둬요. 남편과 치과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의 대화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네요. 그동안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제 뒤로는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이번에 가는 출장마저 내연녀와 함께 가는 출장이었더군요. 예전에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 사진첩에 그란디 디어 라이트라는 보석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기사를 캡처해 놓은 것 같았는데 이 보석 사진이 뭐냐고 묻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비싸고 희귀한 보석이라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라 신기해서 저장해 놓은 거라고 둘러대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런데 이 보석을 내연녀를 위해 저장해 놓은 걸 알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희귀한 보석을 구하려고 내연녀와 마다가스카르에 갈 계획을 세우다니 출장은 그저 핑계의 일부이고 함께 여행을 하며 보석 찾기라도 할 참이었나 보더군요. 당장 그 자리를 뒤엎고 출장이고 뭐고 망쳐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그저 바보고 착한 여자로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저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내연녀와 마다가스카르에 가 있는 2주 동안 저는 저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로 했죠. 제가 여행지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기에 사람을 한 명 붙이기로 했습니다.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어차피 이 남자의 재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드는 비용은 아깝지 않더군요. 드디어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이 다가오자 웃으며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사람 역시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네요. 고용된 사람은 저에게 수시로 남편과 내연녀의 모습들을 포착해서 전송해 주었어요. 2주 동안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무심결에 그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인래 환자분 가족 되시나요? 지금 박인래 환자분이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최근 통화 목록을 보니까 며느리 되시는 것 같은데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남편의 외도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던 터라 시모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는지 시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말로는 뇌출혈이 의심된다며 당장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시모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늦었는지 시모는 싸늘한 모습으로 저를 반기고 있었네요.
지금 상황이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 남자는 한국으로 오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내연녀와 축배를 들고 있을 것만 같았네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기에 마지막 불행을 위해 그동안 마음껏 즐기라며 남편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시모의 장례를 무사히 치러냈네요. 친정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출장이 더 급하냐며 뭐라 하셨지만 워낙 먼 나라로 간 거라며 친정 엄마에게 둘러댔어요. 친정 가족들은 무심한 남편에 대해 혀를 찼습니다. 허망하게 시모를 떠나보내니 남편의 배신보다 시모의 빈자리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군요. 시모는 요리를 참 잘하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잔칫날처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저였기에 음식도 잘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시모가 진심으로 좋았던가 봅니다. 시모가 없는 시댁에서 함께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됐네요. 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 사진 속의 여자는 왠지 모르게 시모와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 같아서 제자리에 넣어놓고 다른 짐들을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여자와 함께 남편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네요. 알고 보니 시모와 함께 찍은 여자는 남편의 전부인이었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는 전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 했는데 전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시부와 재혼을 한 걸로 알기 때문에 남편과 전부인과 시모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전부인과의 결혼 사진을 시모가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의 집에 초인종이 울리자 너무 놀라 사진 뭉치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네요. 시모에게는 더 이상 찾아올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직 남편도 일주일이나 남아서 시댁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지 인터폰 화면을 보았죠.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며 문을 열어달라 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시모의 이름을 말하길래 서슴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집에 온 건데 역시 여기 계셨네요. 박인래님 며느님 되시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살아생전 고인께서 며느님께 유서를 남기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남편분께도 따로 유서를 남기셨어요. 이 유서는 며느님께만 남기신 겁니다. 남편분이 출장 중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변호사는 시모가 저에게 남긴 유서를 읽어주었는데 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시모와 여자의 사진은 시모의 친딸이었고 시모에게는 첫 번째 남편에게 낳은 딸이 있는데 딸이 4살 때쯤 이혼을 해 따로 살게 되면서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딸과 헤어진 채로 살아오던 중 딸이 민건 씨와 결혼을 한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딸의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친딸은 이미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살아와서 시모의 존재를 민건 씨한테는 밝히지 못했다고 해요. 간간히 친딸과 연락을 하며 지내왔는데 친딸과의 연락을 통해 민건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서는 읽어져 내려갔습니다. 민건 씨의 외도로 친딸의 삶이 엉망이 되었으니 교통사고로 친딸을 잃은 건 줄로만 알았지만 시모의 촉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친딸의 사고가 민건 씨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민건 씨와 사고의 연관성을 찾아보려 했지만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히자 민건 씨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재혼을 성사시키게 되면서 민건 씨의 새엄마로 나타나게 된 거죠. 민건 씨의 곁에서 친딸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시모는 시부의 재산을 노리게 되었다네요.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 유서에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시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군요. 다행히 시부는 시모를 무척 사랑하셔서 시부의 재산은 결국 모두 시모에게 넘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시부의 재산을 저에게 다 상속하신다는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시모의 유서를 다 읽어 내려간 후 저에게 유서를 보여주었네요. 다시 읽어봐도 믿을 수 없어서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남편과 전 부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시모의 친딸이냐며 묻자 변호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친딸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과 한 식구처럼 지냈을 시모의 심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끝내 찾지 못하고 간 시모가 그저 안타까웠네요. 이렇게 남편에게 당할 수만은 없어서 남편이 전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집에 온 날 술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혼자서 시모의 장례를 치러준 것에 감사하다며 제 비위를 알아서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술을 함께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전 부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니 남편은 시모도 돌아가시고 곧 유서를 통해 물려받을 재산에 한껏 기분이 업되었는지 저에게 그날 전 부인과 있었던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이 나왔는데 서둘러 핸드폰을 본 척하며 녹음하기 시작했네요. 당신 마음도 알아. 전 부인에 대해서 궁금하겠지. 나라도 그럴 테니까. 전 부인이 살짝 의심을 하는 게 있었어. 나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며? 자꾸 의심하잖아. 난 진짜 결백한다고 말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도로변에서 다투다가 인도도 없는 곳에 전 부인을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 뭐 알아서 집에 걸어오겠지 싶어 나도 차로 돌아오는데 퍽 소리가 나면서 내 앞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게 보였거든. 근데 실은 그게 전 부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안 봤어. 그냥 무섭기도 하고 차물고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새벽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병원에서 하더라고. 그게 다야. 내가 전 부인이 세상 떠나는 걸 봤지만 말하지 않은 거지. 시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 부인은 남편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알고도 남편이란 사람은 자신의 차를 타고 돌아온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고 남편은 체포된 동시에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유언장을 보자마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더군요. 시모의 유언장에는 저에게 시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는 내용과 전 부인이 자신의 친딸임을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깨어난 후 저 역시 남편의 면상에 이혼 서류를 보여주었네요. 남편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몸부림쳤지만 내연녀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랑을 즐겼던 증거를 보여주자 자신이 뭐래도 불리한 상황임을 직감하더군요. 최근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 변호사비로 많은 돈을 지불해서 치과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거액으로 사온 희귀보석은 내연녀가 가로채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남편은 내연녀에게도 버림을 받고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았죠. 그리고 현재는 전 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모의 바람대로 남편이 꼭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하늘에 있는 시모와 전 부인이 보았겠죠? 그곳에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히고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